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금요일을 아침을 한번 새벽을 열어보는 그런 또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상당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한테 뜻깊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스타트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심리 상담사가 그 말하는 그 인생에서 남겨야 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심리 상담사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볼게요. 누군가는 시간이 나서 당신을 만나러 가지만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당신을 만나러 간다. 누군가는 심심할 때 당신에게 전화를 걸지만 누군가는 당신의 하루가 궁금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하죠. 누군가는 사소한 다툼에 쉽게 등을 돌리지만 누군가는 대화로 관계를 풀어나가려 애쓴다.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지만 누군가는 바쁜 와중에 짧게라도 안부를 전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안 하잖아. 그런 와중에도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관계를 지속해야 할 사람은 입으로만 곁을 지킨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시간과 마음을 써가면서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하루 속에서도요. 여러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정 복받은 사람이죠. 지금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좀 잘 전달하고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반도체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요즘 HBM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을 예고하던데 이 디램 시장 내에서 HBM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될 것 같아요.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 두 회사는 그래서 최선단 HBM3 제품 공급과 고객사 인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시장의 무게추가 범용 디램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HBM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올 한 해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업계하고 그 증권가에 따르니까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31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86%에 급증하는 수준입니다. 비트 수요 또한 7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디램 전체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죠. 비트 출하량 기준 HBM 점유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7%, 매출 기준으로는 17%에서 2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AI 서버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있어요. 올해 AI 서버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해서 전체 서버 출하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AI 서비스의 확산과 생성형 AI 진화에 따라서 서버당 그 GPU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과 고용량 메모리죠. HBM의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같은 시장 흐름에 국내 메모리사들도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HBM 시장에서 반등이 시급한 삼성은 올 1, 4분기에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60%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HBM3 12단 관련 주요 고객사죠.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지연된 것이 주 원인인데 이에 상반기 중에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반기부터는 그 HBM의 출하량이 다시 반등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HBM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HBM용의 그 디램 생산 능력을 월 17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하네요.
지난해 말 대비 약 7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추산이 되고, HBM 핵심 생산기지가 될 청주의 M15X죠. M15X 팹의 조기 램프업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 HBM 수요에도 적극 대응을 방침이라네요. 선단 제품 수요율 안정화에 따라서 출하량은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그 HBM3에서 확보한 시장 점유율과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HBM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HBM4에서도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HBM4의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적용해서 이미 수율 안정을 마치고 빠른 램프업에 돌입한 상태인데, 지난 3월에 당초 기획보다 조기에 HBM4 12단 샘플을 출하해서 주요 고객사들한테 제공했다고 밝혔고, 빠르면 3, 4분기부터 HBM4 매출 반영도 시작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파트너로 글로벌 1위인 TSMC와 손을 잡은 상태인데, HBM3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로직 다이를 제조했는데, HBM4부터는 각각의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맞춤형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HBM의 로직 다이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의 가장 밑단에 그 배치되는 그런 핵심 부품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HBM 수요는 꺾일 이유가 없어요. 누가 먼저 고성능 HBM을 안정적으로 양산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는지가 향후 이제 D램 점유율 경쟁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BM 선점해야죠. HBM에서 밀려버리면 끝장입니다, 진짜. 그리고 삼성이 올해 1, 4분기 전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2등 자리를 지켰는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에 삼성은 하반기 갤럭시 탭 S11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반전에 나선다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따르니까 삼성은 올해 1, 4분기 663만 3천대 태블릿을 출하해서 태블릿 시장 2등 자리 지켰고,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역성장했고 시장 점유율도 기존의 20.6에서 18%로 감소했어요. 올해 1, 4분기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이 3,680만 대,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도 2기간의 태블릿 출하량이 239만 4천 대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줄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제조사들은 모두 일제히 출하량이 증가를 했어요. 먼저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14% 많은 1374만 6천 대 아이패드를 출하했네요. 태블릿 시장 1등이네요. 그 다음에 샤오미, 레노버 두 자릿수 성장세 보였고, 샤오미가 307만 2천 대, 레노버 253만 7천 대 태블릿을 출시해가지고 56.1, 18.8% 성장세 보였고, 그 애플은 그 iOS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통해 가지고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반면에 삼성은 이 다수의 중국 업체들과 같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는 데다가 태블릿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강해 가지고 쉽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한 제조사들은 계속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주요 지역으로 만들었죠.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지켰는데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이 선두 자리를 점차 위협을 하고 있더라. 삼성은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 이걸로 시장이 점유율 방에 나선 뒤에 하반기에는 신형 탭을 갤럭시 탭 S11 시리즈를 출시할 거랍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과의 격차는 줄이고 중국 업체들과의 그 추격을 따돌린다는 게 삼성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S11 시리즈는 그 미디어텍 그 디멘시티죠. 9400. 이 9400짜리 그 CPU를 합체할 것 같네요. AP를. 디멘시티 거. 삼성은 이미 전작인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그 자사 칩셋이죠. 엑시노스나 그 퀄컴 스냅드래곤이 아닌 미디어텍이죠.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넣었던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아울러서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S펜과 함께 IP68 방수 방진 기능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시 시기는 올 가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좋긴 좋아요. 좋은데 좀 가격만 조금만 낮춰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